주식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이번 주 중에서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좀 차원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좀 어떠셨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중국과 무역 협상 곧 재개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전과는 급이 다른 것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증시에 이런 호재가 좀 나타나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오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요, 유통업종 지수를 제외하고 전 업종의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화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트럼프의 말처럼 우리 증시에도 이 급이 다른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오늘,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종목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세요.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종목에 대한 진단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오늘의 핫 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회의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연 1.75% 했던 기준금리를 0.25% 내리면서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리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10월, 11월 기준금리 결정날이 두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핫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이 두 달 만에 불화수소를 처음으로 수출 허가했습니다. WTO 규칙에 대한 방어 태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불화수소는 회로 패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거나 불순물을 없애는 반도체 필수 소재인데요.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70% 이상 점유했었죠. 그래서 지난달 수출 규제 이후 삼성과 SK는 이 물량 확보에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순도 불화수소 납품하겠다는 일본 기업의 신청이 허가가 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보복이 아닌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명분 쌓기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출 감소 압박도 있었겠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담에서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주장한 걸 보면 아직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신분증 지참 시 1인당 구매량 2kg 이하. 과연 무엇일까요? 또 신분증까지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중국의 돼지고기입니다. 중국의 푸젠성의 푸텐시는 다음 달 6일부터 신분증을 갖고 와야 돼지고기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가정에서는 돼지고기가 필수 재료인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돼지고기 수입은 확대하고요. 비축했던 냉동 돼지고기, 양고기, 쇠고기는 대거 방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8월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요, 1년 전에 비해 사육 돼지 수를 3분의 1로 격감시켰고요. 그로 인해 작년 대비 중국 돼지고기 가격 또한 50% 넘게 폭등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중국의 고기를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이 수출을 입을 거란 전망에 오늘 우리손 F&G, 윙이푸드가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웅제약 보겠습니다. 복독수균 전쟁이 4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균주 출처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메디톡스가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대웅제약은 보톡스의 보톨리듐 균주의 시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르다며 포자 감정을 통해서 입증을 했는데요. 차트 보시면요, 오늘 대웅제약의 승소를 예금한 투자자들로 인해 대웅제약은 오늘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하나의 결과일 뿐 아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가 남았다고 하면서 길고 긴 싸움을 계속 이끌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소송의 끝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JC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여의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되는
이 오일팜을 JC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일팜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막대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오일팜은 파모일 나무에서 생성되는 기름인데요. 코코넛과 대도에서 더 오일을 많이 산출해낸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인도네시아는 보르네오 섬 발릭파판으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수도 이전이 되면 기간 인프라 투자로 인해 JC케미칼의 팜 농장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 이전 시간이 상당하고요. 또 현지인 여론도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JC케미칼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한 주의 마감,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시간을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MTN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의 최병진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확연히 달라진 시장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재모 전문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주요 아시아 증시 잘 보시면 전부 다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는 결국에는 전일자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흐름 같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미국과 이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악재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다시 한번 중국이 한 번 정도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지금 급이 다른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 발언이 지금 다음 달 초입니다. 장관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급이 다른 것이 장관급 회담이 아닌 실무자급 회담인지, 아니면 장관보다 위에 있는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만나는 이 정상 간의 회담인지는 아직 뭔가 결정된 건 없어요. 근데 오늘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만 봐도 지금 이 급이 다른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들은 바로 이 두 정상 간의 만남, 이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고 이걸로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갑자기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서 극적으로 무언가 좀 타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이 오늘 증시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호재로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8월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열렸는데 기준금리가 동결된 거는 이미 다 예측되었던 사실들이었고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내비쳐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국내 시장,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그 기조에 좀 맞물려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상당히 신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섹터들 모처럼 만에 또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전 업종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어제 미처 600선을 탈환 못했었는데요. 오늘 600선을 과감하게 탈환해 주면서 큰 폭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의 상승세에 대해서 이재모 전문가와 함께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주요하게 참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모 전문가 주요 이벤트 이야기해 주시죠. 네, 다음 주도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좀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9월 6일 정도 주목해보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IFA 2019가 열립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일단 가전 전시회인데, 연초에 열리는 CES나 MWC와 함께 세계 3대 가전 전시회, 여기에서
많은 IT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산업 섹터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에 좀 뭐 트리거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재출시를 합니다. 이게 재출시하는 거는 지난 4월에 원래 출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지연됐던 거고요. 이번 IFA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선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와 관련된 관련 종목군들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이런 주요 이벤트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의 힌트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어제 미처 아쉽게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 종목들부터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보너스 상담 리스트 제인 캐스터가 골라주세요.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그럼 종목함 열어주세요. 어제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에이스테크가 들어왔네요. 매수가는 9,250원에 비중은 10%, 끝자리 번호 5591님입니다. 다음은요, DPC가 들어왔네요. 방탄소년단 관련주죠. 매수가는 6,300원에 비중은 30%, 끝자리 번호 9034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이 폴더블 폰 관련주죠. 매수가는 31,5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7346님이었고요. 네 번째 종목은 JC케미칼이었습니다. 매수가는 4,320원에 비중은 30%, 끝자리 번호 5876님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까지 접수 도와드렸습니다. 매수가는 18,0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9707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네, 보너스 상담 저희가 어제 아쉽게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이 종목들 저희가 잘 모아서 오늘 하나씩 투자 의견 남겨드릴까 하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자면요. 어제장에 많은 고민 종목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뭐 에이스테크와 같은 고민 종목들도 보내주셨고요. 문자함에 보면은요. DPC가 계속해서 연일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쉽게 상담 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도와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너스 상담 리스트 제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상담 리스트 꼽아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스테크부터 골라보도록 하죠. 매수 가격 9,250원에 비중 10% 종목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병진 전문가는 에이스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되시지 궁금한데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G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KMW가 대장주로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과거의 5G 대장주격 흐름도 같이 보였던 에이스테크가 최근 조정 흐름을 보이고 난 뒤에 반등 기조를 다시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안테나 부문 국내 1위, 글로벌 5위 기업으로서 실적 면에서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3분기 실적 또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지속 끌고 가시되 우선은 11월 달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9,400원 이상 잡아주시고요. 2차 목표가로는 11,000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로는 7,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보유하시면서 가격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목표 가격 1차적으로 9,400원, 2차적으로는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중요한데 잊지 말고 7,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지지되는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요. DPC입니다. 매수 가격 6,300원에 비중 30% 알아볼 텐데요. DPC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이재모 전문가께서 의견 남겨주시죠. 네, 일단 보유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8,500원까지 전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DPC가 다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빅히트라는 이 엔터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 결국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 결국 DPC 자회사인데요. 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펀드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DPC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이 빅히트 상장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끌고 가시면서 목표 주가도 더 올려잡는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와,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으로 과거에도 상승 탄력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아직 괜찮다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8,500원 제시해 주셨으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골라볼게요. SKC 코오롱 PI입니다. 매수 가격 31,5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7346님의 고민인데요. 이 SKC 코오롱 PI, 앞서서 이재모 전문가께서 이 다음 주 일정을 폴드 출시되는 것, 이 이벤트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도 좀 모멘텀이 있을 않을까 싶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모 전문가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달 6일 폴더블폰 출시를 앞두고 나서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대장주격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증권사 기관들의 추천도 여러 가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잡으시는 건 좋겠지만 우선은 중대형 우량주인 점을 감안을 해서 1차 목표가는 34,5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37,5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잡아드리면서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각 기대감으로 올라왔을 때 무조건 정리 관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접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SKC 코오롱 PI, 이 종목의 첫 번째 1차 목표 가격 34,5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적으로는 37,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래쪽으로는 29,500원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가격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JC케미칼입니다. 매수 가격 4,32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5876님의 고민인데요. JC케미칼은 이재무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보유하라 의견을 드리겠고요. 동사는 오늘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5,500원 정도를 제가 적정 주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500원 이상 넘어가시면 매도하시는 전략이고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JC케미칼에 대해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긍정적으로 나눠주셨는데요. 다음 종목은 어떨지 여쭤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 가격 18,0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9707님의 고민입니다. 매수 가격에서 현재 구간 주가가 좀 힘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6%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LG 디스플레이 괜찮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2분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바닥권을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대를 구축한 상황이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이제 OLED 관련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 디스플레이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애플 관련 신제품이 언제 나오는지 그걸 체크해 주시고요. 판매량에 따라서도 LG 디스플레이 주가 분명히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매수가인 17,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근처에서 본전 구간에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이 아래로는 내려가기 힘들긴 하지만 우선은 잡아드리는 관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은요, 실적의 움직임 좀 자주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절 가격은 12,000원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17,500원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 종목들부터 먼저 풀어봤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대부분 보유 전략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보내주신 고민들은 어떨지 잠시 후 종목 해결사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